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인데요. 지정학 투자는 오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타일러 코헨이 이 현상에 대해, 그리고 이 현상이 이들 국가의 경제 전망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조명합니다. 코헨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강조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칠레,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등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라틴 아메리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중진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 결과는 총수요와 공급 모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제는 일반적으로 젊고 증가하는 인구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인구학적 배당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면 이러한 배당금은 사라집니다. 대신 고령화 인구를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발명가, 기업가 및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수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위축은 국내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코헨은 인구가 많은 일본 시장에서 먼저 성공을 거둔 후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한 도요타의 예를 들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내수 시장에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미, 서유럽, 일본,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이들 국가가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덜 부유한 국가로부터의 두뇌 유출로 이어져 해당 국가의 인구학적,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헨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즉각적인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들 국가는 1인당 소득을 포함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범죄율의 잠재적 감소는 이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역동성으로 가는 길은 이들 국가에게 점점 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내수 성장을 통한 급속한 경제 변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생활 수준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과 그 광범위한 영향에 직면하여 경제 전략과 개발 모델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도국이 저출산에 고통받는 한편 미국인들은 경제적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긍정적인 지표들은 미국의 강한 경제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우울하게 느낄까요?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기사가 이 역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감정과 실제 경제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복잡성을 저희 채널과 같이 살펴봐요. 겉으로 보기에 미국 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풍부하고 주식시장은 견고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은 대체로 경제에 불만이 많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관리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대중의 분위기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 그리고 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상당수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바이든의 경제 처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정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부문 임금 침체 통계의 기만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의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실질 임금이 전염병 이전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업률은 5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으며 저소득층 미국인의 임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라이언 커밍스와 닐 마우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경제 데이터가 예측하는 것보다 불균형적으로 낮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정파적 편견, 부정적인 뉴스 보도,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당파적 적대감은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커밍스와 마우니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백악관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부정적인 정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뉴스 정서와 경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뉴스 보도에서 눈에 띄는 부정적 편향이 발견되었습니다.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전쟁의 심리적 여파로 인해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지만 물가 상승의 지속적인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격변은 대중의 정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제러드 번스타인과 같은 전문가들은 실질 임금 상승과 함께 긴축적인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대중의 심리 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계속해서 재조정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점차 개선되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정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데이터와 여론 사이의 이러한 이분법은 경제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사례 연구를 제시합니다. 하드 데이터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론에서는 최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파가 여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와 함께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경제 회복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더 많은 세계의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